네, 드디어 금요일입니다. 이번 주는 중간에 이 광복절 연휴 지나고 나서 또 조금씩 회복되는 그런 시장 분위기를 볼 수가 있었는데요. 주 후반 들어서면서 이 여러 가지 좀 재료가 공개가 되며 시장은 이제 슬슬 정상 궤도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냥 안심할 수는 없겠죠. 이번 주 마련되어 있는 마지막 허들입니다. 잭스홀 미팅 과연 어떻게 진행이 될지 오늘 그것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시간 되겠습니다. 아마도 매도 아니고 비둘기도 아닌 이 매둘기가 등장하지 않을까 시장의 시각이고요. 앞서서 작년에 보여줬던 것과 같은 잭스홀 미팅 쇼크는 없을 것이다 라는 시각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미리 대비해 볼 수 있는 오늘의 6시간 30분 알차게 활용해 보시죠. 저희와 함께 오늘도 성공 투자 전략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핵심 뉴스 알아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한국은행 어제 금통위가 있었습니다. 여기에서는 금리 결정과 성장률 전망치 발표뿐만 아니라 플러스 알파로 중국의 단체 관광 허용과 관련된 경제적 효과에 대한 한국은행의 입장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우리나라의 중국인 관광객 회복률이 46%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반기 중국인 관광객이 220만 명가량으로 한국은행에서는 추산하고 있고요. 이 부분이 국내 총생산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중국인 관광객 회복률은 일본보다는 16.2%포인트 높은 수준이라고 하고요. 뿐만 아니라 9월 말에서 10월 초까지 이어지는 중국의 긴 연휴가 있습니다. 국경절 휴일이 여기에 진행이 되는데요. 이로 인해서 그때 특수를 톡톡히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 GDP 기여율 0.06%포인트로 내다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보시면은 꾸준히 이 성장률이 올라가는 흐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련된 종목군들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단체 관광객 허용한다라는 내용이 나온 이후에 중국의 부동산 이슈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 전반적으로 침체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이 부분이 서로 상쇄하면서 사실 관련된 종목군들이 상승세를 꾸준히 이어가지는 못하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어제도 그랬습니다. 100여 명의 중국의 단체 관광객들이 롯데백화점을 방문했다. 그리고 이 제주도 쪽으로 크루즈 예약이 줄을 잇고 있다. 많은 뉴스들이 일단은 나오고는 있습니다. 보시죠. 중국 소비주 먼저 이 카지노 쪽으로 롯데 관광개발 어제 7% 정도 올랐고요. GK 파라다이스 있습니다. 그리고 면세 쪽에 호텔 신라, 여행 쪽에 하나투어까지 묶어볼 수 있겠고요. 화장품 관련 종목도 보겠습니다. 급등을 하다가 상승분을 일부 반납하는 종목군들이 많고 현재는 이 5일선 혹은 11선 부근까지 밀려 내려온 종목군들이 대다수를 좀 차지하고 있는데요. 화장품 관련된 종목군들도 다시금 또 기운을 차릴 수 있을지 어제 한국은행의 보도가 나온 이후에 이런 식으로 좀 오르는 종목군들이 많았기 때문에 오늘 장에서 또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화장품 관련된 종목군들은 어제 다소 좀 희비가 엇갈리는 상황입니다. 한국 화장품이 1.6% 오르면서 화장품 관련된 종목군들 가운데서도 비교적 선방하는 양상이었는데요. 최근에 화장품주 가운데서 특징이 있다면은 중국향 종목군들이 그동안에는 다소 터부시 됐다면 요즘 들어서는 오히려 이쪽으로 기운을 차리고 있고요. 인그루도랩이나 코스메카 코리아는 미국향입니다. 그래서 근래에 이런 호재에는 조금은 다르게 반응을 한다는 점까지 함께 좀 말씀드립니다. 이어진 소식입니다. 어제 오후 1시를 기점으로 해서 일본의 오염수 방류가 시작이 됐습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이슈는 아닌데요. 전 세계적으로 크게 반향을 좀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특히나 중국 쪽에서는 즉각적으로 대응을 하고 나섰는데 어제 오후 2시경이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 금지를 전격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일본 쪽에서의 반응들 그리고 그 추후에 진행되고 있는 상황 정리해봤습니다.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요, 이와 관련해서 즉각 철폐를 요구를 했습니다. 일본 쪽에서도 반발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나서 주1 중국 대사는 아니다. 이 수산물 수입 금지는 당연하고 꼭 필요한 일이라면서 일본과 중국 계속해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중국 내부의 이 여론도 현재 상당히 좀 날이 서 있는 모습인데요. 무조건 일본 수산물 수입 금지해야 된다라거나 혹은 자발적으로 불매운동하자라는 분노의 글이 이 중국 인터넷 공간을 달구고 있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요, 실질적으로 이것은 우리나라가 아니고 중국의 온라인 사이트입니다. 어제자를 기준으로 중국의 유통 온라인 사이트들에서 저나트륨 소금을 검색을 했더니 이렇게 품귀를 낳고 있습니다. 살 수가 없다, 혹은 1인 1개 정도만 구매를 할 수 있다, 이런 구매 제한을 거는 곳까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나라에서 앞서 보여줬던 소금 품귀 현상이 현재 중국에서도 펼쳐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에 따라서 소금 관련된 종목 보겠습니다. 국내에서도 없어서 못 사는 소금, 현재 중국에서 이런 흐름이 빚어진다면 전 세계의 소금 품귀까지 확산될 수 있다라는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인상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창산업이나 삼표식품, 보시는 것처럼 오히려 방류가 시작되고 나서 어제 소금 관련된 종목군들은 큰 폭의 하락 움직임을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시적일지 아니면 계속해서 앞서 보였던 상승분을 반납하는 쪽으로 갈지 오늘장의 시세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수산물 관련주 보겠습니다. 방류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수산물과 소금 관련된 종목군들은 사실상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수산물주는 즉각적으로 중국에서 수입 금지 조치를 발표를 하면서 오히려 국내 수산주들 오름세 뚜렷하게 나타냈었는데요. 동원수산 같은 경우 거의 10% 가깝게 오름세를 나타냈었고, 한성기업이 많이 올랐습니다. 맛살 만드는 업체로 잘 알려져 있는 한성기업도 거의 두 자릿수대 상승 탄력 보여줬고요. 신라SG도 6% 정도 오름세 나타냈습니다. 이 일본의 오염수 방류 글로벌 이슈인 만큼 오늘장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점검 필요해 보이고요. 그리고 앞서서 중국 내에서는 불매 운동이 좀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관광 측면에서도 일본보다는 우리나라를 선호하지 않을까, 반사 효과를 볼 수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서서 체크해드렸던 카지노, 면세, 화장품 관련된 종목분들의 반응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진 소식입니다. 최근 들어서 이렇듯 여러 가지로 또 글로벌 정세, 여러 가지 전선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그 대결 구도가 점차 뚜렷해지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브릭스가 나섭니다. 브릭스 같은 경우는 신흥 경제 5개국의 협의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초에는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렇게 5국가의 협의체였는데요. 브릭스가 몸집이 많이 커졌습니다. 이번에 6개국 추가로 여기에 가입을 했는데요.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 아랍에미리트, 아르헨티나, 이집트, 에티오피아 이렇게 6개국의 회원국으로 승인을 했습니다. 이 브릭스가 가진 의미, 반미의 연대가 형성됐다라는 것이 상당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이 외신들은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기존의 브릭스의 주축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과 러시아는 반서방 세력 확장을 원해왔었고, 이번에 브릭스 확장은 중국의 승리다, 중국과 러시아의 승리다라고 외신에서는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의미가 더 있습니다. 중동의 앙숙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이 동시에 나란히 가입을 했다는 것도 상당한 의미가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 현재 이 원유 같은 경우는 달러로 결제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른 통화로도 결제가 진행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경제적 영향력이 상당히 좀 압도적인 것으로 위협적인 상황으로 좀 평가를 받고 있고, 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이 자리 회의에서 어떤 저항이 있어도 더욱 강력한 브릭스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번 브릭스의 확장과 관련해 큰 의미와 기대를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브릭스는 기존의 회원국 5개국만으로도 세계 교역량의 20%를 차지하기 때문에 이번에 6개국이 더 늘어나면서 브릭스의 위협은 더 커지는 상황인데요. 이 부분도 앞으로 이 글로벌 정세에 있어서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내로 시선을 돌려보죠. 기업 뉴스입니다. 어제 셀트리온 주주 대상 온라인 간담회 있었습니다. 여기서 상당히 중요한 멘트가 나왔는데요. 합병 이후에 셀트리온 홀딩스 상장을 검토하겠다라면서 이 서정진 회장이 의견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나의 표를 좀 보시죠. 일단 셀트리온 합병은 2단계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먼저 셀트리온과 셀트리온의 헬스케어의 합병, 이것이 1단계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지금
구조를 보시면은 최대 주주가 셀트리온 홀딩스를 거의 95% 다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홀딩스가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 셀트리온 밑에 셀트리온 제약이 있는 모습인데요. 먼저 1단계로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이 합병이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제약도 합병을 합니다. 이후에 이 셀트리온 홀딩스를 상장을 하는 이런 시나리오를 이번에 간담회에서 밝히게 된 건데요. 아직까지는 다소 좀 셈법이 복잡하다. 딱히 이 3사 가운데 어떤 쪽이 수혜주인지 명확하게 구분이 나오지는 않았는데 증권사에서 어떤 평가를 내놓을지 오늘 레포트를 좀 챙겨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관련된 종목군들 보겠습니다. 3사가 있죠. 아직은 반응이 좀 나오지는 않고 있는데 어제는 일단 이 합병 1단계의 주인공인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은 2%대 나란히 올랐습니다. 앞으로의 반응 그리고 추후의 움직임도 함께 점검해 보시고요. 마지막 소식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나란히 1%대 밀렸습니다. 꽤 많이 밀렸습니다. 의미가 있는 것은 이 엔비디아 효과가 하루 만에 끝났다라는 데 많은 이 외신들이 주목을 했고요. 여기에 그럼 하락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시장을 압박하는 발언을 하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다시금 슬슬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증명하듯 국채금리가 재차 오름세를 나타냈는데요. 앞서서는 국채금리 이 10월물 기준으로 4.35%를 하회하는 흐름을 보여주면서 이제 좀 안정되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2년물 같은 경우는 5%를 하회했었는데 재차 오름세를 나타내며 다시 간밤에는 우려가 고조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핵심 뉴스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개장은 증권통과 함께 하시죠.